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다 럭다운 해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회사도 재택근무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도 문을 아직 안 열었어요. 계약을 안 해서 계약은 했는데 학생들도 다 집에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도 다 집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아직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이제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EA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케어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푸드 햄퍼라고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이제 나눠주는 일, 그런 걸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질지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죠. 스쿨 디스트릭의 HR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는 급여가 계속 나오고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5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5월은 급여가 안 나와서 EI를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부족직업군을 2020년도에 부족직업군을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부족직업군이 더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거는 약간 좀 뒤로 밀어두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10년 넘게 캐나다에 살면서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이제 컬처 샥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3시거든요. 그러면은 끝나기 한 30분 전에 이제 회의를 해요. 30분이나 15분 전에. 그러면은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감 선생님, 그 외에 뭐 헤드 티처 같은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3시가 딱 되면은 윗사람이 말을 하던 말던 하고 있는 중간에도 그냥 집에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퇴근 시간이 됐어도 회의 중에 어떤 보스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못 가잖아요.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시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를 되나? 저는 안 가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말이 다 끝난 후에 이제 퇴근을 했어요. 거기에서 한 몇몇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집에 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왜냐면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는 사람도 눈치를 안 보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왜 가냐라는 눈치를 안 주고 see you tomorrow 이렇게 해서 내일 보자고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일이 있은 경우에는 3시가 되면은 그냥 집에 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말던. 두 번째 컬처 샥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화상 회의를 했어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나 그 스태프들이 모여서 줌을 통해서 화상 채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로 그 각각의 그 선생님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능을 껐어요. 그런데 카메라 기능을 킨, 비디오 기능이죠. 비디오 기능을 킨 사람들이 한 80% 있었거든요. 보니까 세상은 자기 백야드에서 하는 사람, 백야드나 이런 아니면은 뭐 거실에서 하는 사람은 괜찮죠. 충격적이었던 게 침대에 누워서 화상 채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침대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뒤에 그 침대에 베개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침대 그 뒤에 뭐라 그러지? 그 가구 있잖아요. 침대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 누워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나중에 제 캐네디언 친구한테, 야, 나 화상 채팅을 했는데 세상에 침대에 누워서 화상 채팅에 참여를 하더라. 그랬더니 제 친구가 That's okay, who cares?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같으면 화상 채팅을 하더라도 앉아서 제대로, 옷도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은 둘째치고 침대에서 누워서 화상 채팅에 참여한 거에 저는 굉장히 다른 문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비디오 기능 끼고 저도 이제 침대에서 참여를 했지만 저는 비디오 기능을 껐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기가 침대에서 지금 화상 채팅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자유로운 영혼들,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줌 화상 채팅에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다음 회의는 우리 몇 시에 할까? 12시 어때? 라고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말하기를 12시는 안 돼. 왜냐면은 나 그때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그때 하면은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래? 그럼 그때 하지 말자. 너 지금 낮잠 시간이니까 그럼 그때 말고 다른 시간 언제 할까? 이걸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충격. 왜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12시에 하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특별한 일을 갖지 않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큰 충격이 이유가 자기 낮잠 자는 시간이라 갖고 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럼 참여 못 한다. 이유가 낮잠 자는 시간? 한국 같으면은 절대 그런 발언을 못할 뿐더러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게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 아마 잘리지는 않더라도 진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그거를 또 교장 선생님도 이해를 하고 그래 낮잠 시간이니까 그래 다른 시간으로 잡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포용력이 굉장히 넓구나. 네 번째는 이것도 회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 친구의 경우였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밴쿠버랑 토론토랑 시차가 나잖아요. 아마 1시간 정도 시차가 날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8시에 하자고 그랬어요. 토론토 시간으로 8시. 그러면 밴쿠버 시간으로는 7시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의 8시로 하자. 토론토 시간 8시. 그랬더니 밴쿠버에 있는 그 직원이 야, 그러면은 여기는 7시인데 그때 나는 일하는 시간 아니야. 너희 회의하려면 해. 하지만 나는 참여 못해. 라고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래? 그럼 너 그때는 네 근무 시간 아니까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끼리 할게.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켜서 회의를 제의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는 그래 이해된다. 그래갖고 너가 참여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한다.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시차 때문에 만약에 그 회의에 참여 못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아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겠죠. 5번째는 친구가 자주 늦나 봐요. 근데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 늦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와서 그랬대요. 야, 너 왜 이렇게 맨날 10분 5분 10분 늦어? 좀 정시에 와.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정시에 이 건물에 도착을 해.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이게 늦게 와갖고 내가 자기 오피스에 들어오는 시간이 5분 10분 늦게 되는 거야. 하지만은 나는 정시에 이 건물에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정시 출근이야. 그랬더니 보스가 매니저가 그래 그렇구나. 그치 그거는 늦은 거 아니지. 그래 정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래 that's okay that's fine. 그래서 여전히 정시에 출근을 하지만 자기 오피스에는 5분 10분 늦게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게 그 정시 출근이죠. 만약에 자기 자리에 딱 정시에 앉으면 아마 늦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통 한 10분 전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죠.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근무하던 10년 전에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그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게 무언의 그 룰이었죠. 보이지 않는 룰. 6번째는 다시 학교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런치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가 15분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EA가 모자르면은 우리는 1대1로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런치 브레이크나 커피 브레이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학생들을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브레이크를 커버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내 런치 브레이크나 아니면 커피 브레이크를 커버를 해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들은 거의 교장실이나 교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교감실에 앉아서 거의 그냥 일을 하시죠. 가끔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께서 교사나 아니면은 뭐 스텝 같은 경우에 그런 브레이크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커버를 안 해주죠. 만약에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서열을 중요시 생각하니까는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념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브레이크도 커버해주고, 아니면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떠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못 나왔다 A반에, 그러면 그 반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7번째 같아요. 7번째는요, 출근을 하는데 늦었어요. 30분 늦었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차가 막혀서 내가 늦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물론 미리 그 늦으면은 연락을 해야겠죠. 출근하는 중인데 지금 차가 막혀서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 천천히 와, 조심히 천천히 와 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는 너 그러면은 차 막히는 거 알면은 미리미리 30분 뭐 전에 나와야지, 왜 늦게 정시에 나와갖고 회사를 늦냐. 하지만 여기는 나 지금 여기 차가 막혀, 그래서 나 늦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또 인정하는 분위기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아무도 왜 늦었냐라고 그 사람을 타박하지 않죠. 그 다음 거는요, 교사 중에 소아마비가 선천적으로 있는 교사도 정교사로 취업이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이크 해가지고 요리 쿠킹 클래스의 교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고 발목을 짚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킹 클래스를 가리키고 전혀 차별을 받지 않고 일반 교사와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교사분들이 일반 그 학교에 취업을 못하죠. 그러고 가르친다면은 아마 학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어떤 취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그 결함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컨스트럭션 워커라든지.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사 같은 거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하고는 조금 그래도 다르구나, 이런 점이 다른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큰 제가 컬처 샥이었는데요. 교사가 왔는데 복장이 뭐 캐주얼한 거는 괜찮고 뭐 정장복 안 입어도 되고 캐주얼한 거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속옷, 여자 교사였는데 브래지어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걷다가 흰 면티를 입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붙는 흰 면티였어요. 그래서 그 바스트 포인트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놀랐어요. 이건 진짜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하고, 교장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 안 하시고, 그래갖고 저는 그때 생각이 저 사람이 깜빡 잊고 안 입고 왔나 보다. 왜냐면 학교에 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저 보면은 조금 그렇게 속옷을 안 입고 온 게 한 3-4번 되는 거예요. 걷다가 펑퍼짐한 것도 아니고 좀 붓는 거를.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입고 와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도 언급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다른 제 캐네디언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일부는 속옷을 입고 오는 게 좋다. 그런데 한 80%는 뭐 어때? 그건 자기 자유지 라고 하는 성향이었고, 한 20%만 그래도 학교인데 글쎄 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입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 자기를 아니니까 그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고 뭐 어때? 라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컬처 샥 중에 하나였거든요. 글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녔을 때 그냥 브레이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는요, 만약에 자기가 일을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즉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일하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A라는 학생을 맡아라 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A라는 학생을 맡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학생을 잘 모르고 내 캐릭터랑 나랑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그 학생을 맡았을 때 내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은 나 그 학생 못 맡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주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학생을 맡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못 맡아요 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는 못했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이 A라는 학생 맡아 라고 하면은 그냥 네 하고 맡았지, 뭐 어떠한 이유를 대서 못 맡는다 아니면 뭐 학생을 바꿔달라 라는 말을 못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는 너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학생을 바꿔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 학생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의 캐릭터와 맞는 그 교사랑 아니면 이해를 매치를 시켜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캐나다에서 느꼈던 컬처 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계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몸 건강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바이바이.